안녕하십니까. 수학을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정종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미적분 28번 문제가 논란이 된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작년도 수능 공통문제 22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최고 킬러 문제였죠. 그 최고 킬러 문제를 해설하면서 거의 이제 제목에도 보셨다시피 올해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28번 문제와 연계성을 한번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적분 28번을 곁들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올릴 예정인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를 주었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떤 조건? 자, 연속인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오늘 이번 논란이 된 미적분 28번 문제의 키포인트가 연속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연속 조건은 반드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건 정말 잘 쓸 겁니다. 이번 문제 풀 때. 자, 그때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지금 박스 가나다를 만족시킬 때 F4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F4를 구해달라는 거는 이 3차 함수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3차 함수 찾으러 떠나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조건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실상 모든 실수 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은 아무렇게나 조작을 해도 되고 미분을 해도 되고 다 되지만 여기서 미분을 해도 안 되는 요소가 있죠. 즉 gx는 지금 미분해도 된다고 말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조건만 줬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또 미분해가지고 사실 문과는 아니고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계도 함수를 잘은 모를 테니까 f2'을 또 구해야 되고 g'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한번 이 양을 저희가 제일 많이 배운 우리 수투에서 제일 많이 배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양을 하게 되면 fx 빼기 f1은 x-1 곱하기 f' gx가 되는데 그럼 얘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양변을 x-1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x-1로 나누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자, x가 1이 아닐 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는 자, x-로 양변을 나누면 x-1분의 fx 빼기 f1이 되고 우변은 얘 날아가니까 f' gx가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걸 보고 뭘 떠올렸어야 되냐면 얘는 x, fx부터 1, f1까지의 뭐죠? 평균 변화율이네. 그러면 저희가 배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면 자, 이것과 같은 즉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어떤 f'C가 반드시 어디 사이에 존재하죠? 1과 x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뭐죠? 평균값 정리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 정리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자, 떡하니 자, f'C는 이거 저희가 뭐 한 거죠? 이건 조건에서 준 정보가 아니라 이걸 보고 평균 변화율이었으니까 평균값 정리 써야겠다. 써서 우리가 C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C가 여기 보니까 f'gx랑 f'C 이 gx가 뭔 거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썼을 때 그 C가 아닐까?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 번 더 x-1분의 fx 빼기 f1은 f' gx고 자, 얘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했을 때 C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조건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일단 문제 첫 번째 fx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 상황 설정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나 문제는 둘 다 풀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범용성 있는 이쪽 그래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를 그렸습니다. 조금 더 잘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1, 0 지금 fx,
x, 자, 1, f1부터 x, fx까지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잠깐만. 1을 자, 여기다가 둘 수도 있고 1을 여기다 둘 수도 있고 1을 여기다 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분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현 수능 교육과정상 케이스 분류를 하는 습관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발상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사실 발상이라고 하기도 뭐 어색하죠. 그냥 케이스 분류는 저희의 삶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저는 오른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라면 우리 x를 뭐로 잡을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여기를 x, fx 위에 x점을 여기 점을 x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x점 x, fx에서 1, f1까지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갖는 이 C점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근데 자, 여기는 지금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gx는 여기를 움직이는, 즉 fx에서의 이 x축을 움직이는 gx입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gx라는 거죠. 근데 gx의 최소값은 뭐라고 했죠? 2분의 5라는 조건을 나에서 준 거죠. 그럼 얘는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잠깐만, gx는 2분의 5보다 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럼 최소값은 2분의 5가 아닌데, 그럼 이때 1번 케이스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1번 1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이 딱 정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이 변곡점에서의 1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을 가지면 우리 x좌표를 뭐로 설정할 수 있냐면 이걸로 설정할 수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x좌표를 여기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x, fx. 그리고 여기가 1, f1이죠. 그러면 자, 여기와 요걸 잇는 이 접선과 이 직선과 똑같은 접선을 갖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죠? 여기랑 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 어디 근방에 있는 거죠? 요걸 조금 이 x를 점점점 1, f1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상 이 접선의 이 c는 사실상 c하고 엄청 가깝겠죠. c에 엄청 c.0, 1.000 어쩌고저쩌고 0.9999 이게 돼서 c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결국 1 근처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을 2분의 5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자, 이제 케이스 2개 끝났으니까 마지막 케이스. 아마 이 케이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함수 그려주고, 자, 만약에 1이 여기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거죠, 변곡점에. 그럼 여기에 1이 있으면 우리가 뭘 그어보냐면 x를 여기다 잡아볼까? 했을 때 자, 이 직선과 똑같은 접선을 갖는 C값이 반드시 몇 개 존재하죠? 2개 존재하는데, 자, 얘는 1보다 크네.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얘 하나 선택한 거 2분의 5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을 이걸 선택하고, 즉 1이 왼쪽에 있는 경우를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근데 최소값이 2분의 5다? 이게 언제이지? 사실 뭐 모든 강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수능 수학은 특수 중에 개특수를 좀 약간 상스러운 말이지만 개특수인 부분을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점에서 가장 특수한 점이 어디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 곡선 fx에 그은 딱 접선,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같은, 즉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은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자, 오른쪽 걸 만약에 선택한다면 얘가 2분의 5가 되면 최소값은 2분의 5다. 이거 가능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무슨 논리가 들어가냐면 미적분 24학년도 수능,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28번 논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28번 문제 추가적으로 잠깐 봐드리면, 자, 28번 문제 뭐라고 나있냐면 첫 번째 문제가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합성함수 fx가 합성되어 있었는데, 자, fx가 뭐였냐면 fx의 정보가 뭐가 주어졌냐면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랑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겉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 fx를 뭐라고 줬죠? 이 문제에서 자, 연속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함수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만 이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반드시 뭘 지나게 되죠? 얘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죠. 즉 대칭축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칭축을 지나가면 이 문제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을 갖는다 해서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논리 봐주세요. 얘가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연속 함수로 존재해야 되니까 fx가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네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22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gx가 평균값의 정리를 썼을 때 이 접선을 똑같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접점인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반드시 자, 여기서는 원래 최소한 적어도 하나를 갖지만 이렇게 그으면 몇 개가 생기죠? 이것 또는 이게 생기죠. 근데 자, 최소값이 2분의 5기 때문에 오른쪽만 선택해야 돼. 자, 이 풀이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 또는 이게 되는데 왜 반드시 이것만을 선택해야 되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번 미적분 28번이랑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일단 자, 얘의 증감은 뭐로 판단하죠? 얘 도함수인 이 2차 함수를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대칭축,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변곡점에서의 대칭축을 갖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gx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gx가 이렇게 2분의 5부터 쭉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도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gx가. 근데 그러면 요것 또는 요거 선택, 요것 또는 요거 선택하면 안 되냐? 선택함수로서 여기 선택했다가 여기 선택했다가 gx를 여기 선택했다가 여기 선택했다, 여기 선택했다, 여기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의 즉 변곡점에서의 접선. 자, 얘는 자, 봐주세요.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C값이 존재한다죠. 적어도 하나. 이 구간 내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항상 존재하는가? 과연 그럴까요? 자, 봐주세요. 이 접선, 즉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것의 가장 최소값을 갖는데 이 도함수로 따진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할까요? 아무리 그어도 이 접선과 같은 기울기와 같은 평균 변화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거하고 기울기가 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지나갈 수 있나요? gx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인데 이 C값이 존재하나요? 얘를 최소로 갖게 하는 즉 이거랑 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존재하는 거죠. 2분의 5까지는. 여기도 사실 존재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아까 전에 28번에서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를 못 넘어가죠. 왜? 평균값의 정리의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립할 수도 있지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선 존재하지 않죠. 이 변곡 접선과 같은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얘는 C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최소값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gx가 뭐라고 줬냐면 자,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딱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를 넘어갈 수 있었으면 여기 전부 다 여기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gx를. 그래서 최소값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즉 평균 변화율의 평균값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2분의 5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여기 사실 존재하는데 gx가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존재하는구나 이 gx는 이게 되는 거죠. gx는 그래서
2분의 5 이상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수험생들은 이게 연속해서 2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잔계산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거까지 알아냈고 1이 여기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 x좌표가 2분의 5인 것까지 알게 된 거죠. 무슨 조건을 활용해서? gx가 최소값이 2분의 5라는 거, gx가 얘 x축 위로 움직인다는 거,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때 자 봐주세요. 자 얘는 1, 2분의 5. 자 이 직선과 이 함수가 만난 실근이 뭐죠? 1, 2분의 5, 2분의 5. 자 왜냐? 얘는 접했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중근이 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도 얘는 얘와 얘의 평균이기 때문에 3 곱하기 뭐 m값이라고 하겠습니다. 3 곱하기 m값이 얘네들 다 더한 것이죠. 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3차식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뭐 ax제곱 플러스 bx제곱 샬라샬라 이러면 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자 얘는 y는 만약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차 함수와 이 3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절대 이 2차식을 건들 수가 없죠. 즉 1차 이하만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는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근의 합은 항상 이 세근의 합과 똑같다. 이걸 활용해서 사실 유명한 공식이죠. 3 곱하기 변곡점. 세 실근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유명한 현진 선생님이 엄청 강의도 있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요게 m이 뭐죠? m이 얘가 6이니까 m이 2가 나와서 이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자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우리 3차 함수를 결정지을 때 하나의 미지수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거고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fg1이 6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야 g1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g1을 여기다 대입해 봤습니다. x는 1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f1은 f1 플러스 0이야. f1은 f1이다. 너무나 당연한 식이네. 그럼 어디서 더 찾아야 되지 했을 때 이걸 떠올리면 좋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수순이죠. 우리가 이 식을 구해놨죠. 그럼 x-1분의 fx-f1은 f 프라임 gx다.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연속함수죠. 그러면 리미트를 걸어도 그 리미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양변에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f'1이 되고 자 우변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f'1이라고 f'g1이 똑같네. 그러면 1하고 g1이 같은 건데 잠깐만 1하고 g1이 같다? 잠깐만 gx는 최소값이 2분의 5라며 어떻게 이러지? 자 봐주세요. 얘 도함수가 이거죠. 그럼 이게 1 f'1이고 이 함수값이 얘랑 똑같은 게 또 어디에 있죠? 얘 대칭축이 2니까 여기에도 존재하죠. 이게 뭔 거죠? f'g1이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하고 같은 이게 존재하겠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그럼 얘가 뭐죠? 이 f'g1이 즉 얘가 f'1이니까 요거와 대칭인 3이 g1이겠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짜. 자 봐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얘는 우리가 f3이 6인 걸 알게 됐죠? 그때 자 봐주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뭐죠? 변곡점을 지나게 냈으니까 여기가 3인 게 되는 거죠. 그때 이 3에서의 함수값이 뭐죠? 3,6인 거를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뭐죠?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 정점이 3,6이니까 x-3 플러스 6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은
이 함수는 fx. 될까요? 그럼 얘의 근이 뭔 거죠? 자, 봐주세요. fx는 mx-3 플러스 6의 근이 뭐죠? 1, 2, 3인 거죠. 자,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럼 fx는 fx 빼기 이거 뭐 정리하면 mx-3m 플러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6이 x-1, x-2, x-3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자, 너무 높으니까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식을 다시 써드리면 fx는 x-1, x-2, x-3에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m x-3 플러스 6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겠습니다.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6이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얘 날라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줬으니까 m 값이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 값 1 여기다 대입하면 fx는 x-1, x-2, x-3 플러스 x-3 플러스 6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 f4 구하라 했으니까 f4 여기다 대입하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6. 그래서 계산하면 6 플러스 1 플러스 6이니까 정답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풀이할 때도 제가 아까 방금 계산 실수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6을 마이너스 6이라고 잘못 넘겨가지고 이런 실수는 조심해야겠죠. 다시 찍었는데, 자, 요것도 뭘 활용한 거죠? 이거와 변곡점 1, 3 문제 조건을 그 고스란히 활용한 이 식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활용한 이 풀이도 계산이 너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 깔끔한 풀이대로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봤을 때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얘가 정확히 이 대칭축에 대해서, 즉 변곡점의 x좌표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접선의 평균값 정리로 계산을 확인했는데 gx 실체를 여기도 확인했고,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여기서의 접선, 즉 이 변곡 접선이 같은 평균 면화율이 존재하는가? 아무리 그어도 없죠. 즉 평균값의 정리의 역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있나요? gx가? gx는 여기를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x좌표를 gx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gx 값이 되려면 얘하고 같은 평균 변화율이 반드시 존재해야 이 값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gx가 여기하고 같은 이 접선과 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2분의 5까지만 gx가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이번 미적분 28번에서 한 번 더 꼬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복습 정말 잘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